템베거입니다. 오늘은 2월 20일 토요일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냥 제가 이제 그 이웃으로 맺어놓은 블로그가 있습니다. 블로그들이 있는데 주로 경제 블로그나 리포트를 올려주는 그런 블로거들입니다. 그냥 그런 블로그들의 글을 한 번씩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CFD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CFD 실시간 반대매매 기준 개정 20에서 40%까지 시행일은 2월 26일 금요일까지라고 하네요. CFT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CFT는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파생상품의 개념입니다. 파생상품의 개념이고 10%의 증거물은 이게 중요한데 매수 주문을 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금이 1,000만 원만 있으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주식을 1억 원어치를 살 수 있는 거죠. 해서 주로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 절세를 위해서 세금 회피라고 하죠. 수익에 대한 세금 회피를 위해서 좀 많이 좀 사용을 했던 부분이 있고, 이 증거금이 이제 변경이 된다는 거죠. 전문 투자자들에게만 허용된다고 하는데, 전문 투자자 요건도 어렵진 않습니다. 해서 자산이 5천만 원 이상이면 누구나 될 수 있고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이고, 제가 금요일날 삼성전자를 그런 좀 매수한 이유도 CFT 반대매매 기준이 바뀌면서 물량이 출회됐다고 하죠. 근데 그걸 외인가 기관이 쓸어갔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를. 해서 저도 좀 납득성 있는 근거라서 다음 주에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고, 어쩐지 금요일날 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많이 덜 오르긴 했죠. 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가져간 부분이 있고, 저도 단기적으로 한 3%에서 4%? 그 정도만 보고 들어간 부분이니까요.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좀 그렇게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은 SOL은 샀다고 땄다. 비트코인 쭉 한번 그냥 제목만 쭉 읽어보는 거죠. 제목만 쭉 읽어보다가 이런 기업 리포트도 올려주시고 이렇게 여러 블로거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면서 이렇게 좀 괜찮고 사이트가 좋으시다 한 것들을 제가 이웃 추천해놨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계속 이런 걸 올려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코스피 사이즈 지수 변경, 중형주 지수로 이동 가능한 종목, 신한에서 쓴 건가요? 한번 볼까요? 제공처 신한금융투자 보면은 여기 있죠. 사이즈 지수가 변경이 예상이 되는데 매년 3월 선물 만기일에 코스피 시가총액별 이제 지수가 정기 변경이 있다고 하네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는 대형, 100위부터 300위까지는 중형, 소형주는 301위 이하 좀 이렇게 좀 나온다고 하고, 올해는 언제죠? 그러면 올해는 뒤에 나오나요? 일단 그렇게 변경한다고 하고, 자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이제 해당할 내용은 뭘까요? 근데 이 2010년부터 20년까지 지수 변경을 살펴보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한 종목은 코스피를 아웃퍼폼, 코스피 지수보다 수익률이 더 높다고 이제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8.5%, 코스피 지수 대시 수익률이 대형에서 중형이죠. 7.5, 7.8. 이렇게 보면은 18년과 20년을 빼고서는 다 이제 코스피의 어떤 상대 수익률이 좋다고 합니다. 대형에서 중형주로 바뀌는 시점이. 자, 수익률은 2월 첫 거래부터 지수 변경일까지가 3월 12일. 즉 올해로 따지면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의 어떤 수익률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는 게 수익률이 훨씬 좋다. 자, 그러면은 여기 나오네요.
2월 초부터 변경해 3월 12일까지. 근데 정작 3월 12일부터 3월 말까지는 또 안 좋네요. 안 좋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까요? A 종목을 투자하고, 2월 초에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이 예상되는 종목을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지수 변경일까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이동하는 종목으로 변경해 3월 말까지 투자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투자를 A 종목, 대형주에서 중형주까지는 2월 1일에서 3월 12일까지 투자를 하고,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바뀌는 거를 3월 12일부터 3월 말까지 투자를 해라.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경이 투자, 사이즈 지수 변경일까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3월 말까지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한 종목을 지속 보유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형주에서 대형주에서 중형주를 가지고 있는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냥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라. 좀 이런 얘기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용이 꼬리보다 뱀이 머리다 라고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종목이 중요하겠죠? 종목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이 예상되는 종목은 삼성엔지니어링, 메리츠, 페노션, BGF, DL, 신세계, 제2기계 2월 초부터의 수익률인데 상대적으로 다 좋습니다. DL 같은 경우는 26%나 올랐고, 폴스틱 인터내셔널 21% 올랐고, 반대로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바뀌는 종목은 신풍, 녹시자, HMN, 두산, 키움 이런 종목인데 역시나 수익률이 크게 좋진 않습니다. 다 마이너스고 좋진 않고요. 이런 어떤 변경되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알고서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거는 참 어느 정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신세계가 있네요. 신세계. 근데 2월 초부터 3.4% 수익률이긴 한데, 제가 목요일 날 한 10% 수익 보고 익절은 했지만, 절반 정도 팔았지만, 요거를 보면서 판 금액을 다시 사서 3월 12일까지 한번 쭉 가져가 보는 전략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중형주와 소형주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나중에 화면을 멈추고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흥미로운 레포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관련 레포트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동차 비중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SL이나 평화전공, 현대차 좀 관심이 많고요. 그동안 차량용 반도체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그룹이 반도체 생산 차질이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라고 했고, 도요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포드도 20%까지 감소할 수 있다. GM도 잉여흐름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했고, 일본 후쿠시마 지금의 도요타는 생산 라인의 가동 중단을 발표한 지진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자동차 업체 중에 이제 현대, 기아, BMW만 가동 중단 발표가 없습니다. 이유는 이제 반도체 재고를 넉넉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재밌는 사실은 현대, 기아가 이 반도체 재고를 왜 넉넉하게 보유했냐면 지난 19년도에 일본 불매운동이 일어났을 때 아실 겁니다. 일본에서 불화수소하고 이제 그런 반도체 소재를 우리한테 수입을 안 해줘서 이제 좀 곤란을 겪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 좀 대비한다는 게 있어서 우리가 이 현대기아가 반도체 수요를 참 넉넉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참 어떻게 보면 일본은 참 진짜 엑스맨인 것 같습니다. 엑스맨. 우리한테 피해를 주려던 게 오히려 우리에게 좀 역으로 도움을 주는 좀 그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솔직히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반도체 소재 부품, 그러니까 소부장이 경쟁력이 한 단계
이제 좀 크게 될 여지가 좀 많았던 부분도 참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이제 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그 우리나라를 가마우지 경제라고 해서 많이 비웃었는데요. 이거는 일본의 학자가 좀 발표한 내용인데, 가마우지가 뭐냐면은 이제 그 중국인가 어디서 이제 그 가마우지라는 새가 있답니다. 가마우지라는 새가 있는데, 그 가마우지라는 새의 목에 줄을 매달고 그 새가 이제 물고기 잡으러 물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물 밑으로 들어가서 그 새가 그 물고기를 입으로 잡았을 때 삼키지 못하도록 줄을 딱 매고 있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새 이제 들어있는 물고기를 빼서 다시 새에게 또 물고기를 또 잡아오게 하고, 한마디로 그 낚싯줄 대신 이제 그 가마우지라는 새를 잡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를 가마우지 경제라고 부르는 이유가, 니네들이 아무리 그 차를 팔고 반도체를 판다고 해서 결국에 수익은 자기네들한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 소재 부품 장비를 대부분의 일본산을 많이 쓰니까요. 그 일본은 그런 기초 과학이나 기초 그런 소재가 워낙 발달돼 있어서 거의 전 세계 거의 90% 이상 독점권을 가진 그런 소재 부품이 일본의 한 80% 이상이 다 일본 기업이라고 합니다. 레포트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일본은 한국 경제를 좀 그렇게 조금 비하해서 부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런 독점 소재를 우리가 니네 한국에 공급한다면 안 하면 니네의 경제는 무너질 거다 라고 해서, 그때 아베 정권도 그 반도체 주요 소재에 대해서 이제 수입을 불허했던 거고요. 그때 한번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일본이 우리를 도와준 게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산 차질에도 신차 수요는 예상을 뛰어넘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는 이제 넘어가고 있으면 결국에는 북미 시장 점유율 상승도, 현대 기아차는 생산 중단 영향이 없어 결국 점유율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북미 파이내셜 법인이 영업이 급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점도 금융 부분 수익성 개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리포트 보여드렸지만, 미국의 그 현대 기아차 공장 가동률이 2021년, 22년부터는 이제 100% 이상을 다 유지될 예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어떤 그런 뭐라고 하죠?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뭐 결론적으로 현대 기아차의 그런 어떤 영업하는 환경에서는 참 좋아진다. 자, 현대 기아차가 잘 되면 그 안에 있는 부품 SL이라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평화, 전공, 뭐 화신 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뭐 글로비스, 모비스 다 좋아지겠죠. 다 좋아지겠죠. 한국 단자 이런 것들 모든 기업들이 다 좋아지리라고 보고, 뭐 현재는 좀 자동차 부분이 좀 조정이 있지만 이 조정을 너무 힘들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자금이 있으시면은 좀 비중 확대하는 전략이 전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뭐 한 요 정도 보고서를 읽어드리고요. 뭐 여담이 중 리포트를 보면은 신세계에 대한 게 많이 올라오고 이마트,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점점 이제 좀 많이 그 리포트가 많이 올라온다면 시장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죠. 시장이 관심을 받고 있으면 그만큼 이 종목들에 대한 어떤 그 거래 물량이 좀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는 거고, 그 거래 물량이 좀 많아진다면 이제 주가 상승의 요인도 좀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이 정도로 마치겠고, 그 시장은 지금 계속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 이런 리포트나 아니면 이 애널리스트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걱정은 하지 말라라는 뭐 내용입니다. 뭐 물론 전체가 다 맞을 수 없지만, 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경기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인플레부터 너무 걱정하지 마라입니다. 뭐 기존의 과거 사실을 봐도 결국에 경기 회복이 있은 이후에 금리가 상승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유동성이 축소됐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경기 회복의 조짐이 보이지도 않는데, 뭐 경기 회복 그리고 고용 지표 상승 뭐 이런 게 보이지도 않는데 너무 인플레 걱정부터 하지 말라.
오히려 지금 리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리플레이션.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의 중간 단계를 보통 리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리플레이션 기간에는 에너지 관련주가 예전에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리포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모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